아이들 국어 성적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께서 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독서가 큰 힘이 된다. 그러니까 독서만이 답이다. 라고 맞아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 부모님들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길래 그런 게 가능한 아이로 성장했을까? 주 학부모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 분은 어휘력을 습득하는 것도 사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휘량을 봤을 땐 분명하게 있습니다. 1,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한 4,000개 정도 왔다 갔다. 그리고 3, 4학년 때는 8,000개. 그리고 우리 그냥 한 9,000개. 1, 2학년 때와 3, 4학년 때의 차이가 거의 2배가 돼요. 근데 1, 2학년 같은 경우는 초등 저학년 때부터 어떻게 어휘에 노출을 시켜주면 좋을까? 그리고 중학년, 고학년 올라가면서 어떻게 학습과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우선 학년별로 큼직큼직한 키워드를 드릴게요. 요즘 대치동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과목은 집을 팔아서 안 되고 아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초등국어 대표 강사 맹지연 선생님을 모시고 초등국어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아에서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 맹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엘리아의 초등국어 대표 강사이시지만 사실 선생님은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아이들 국어를 가르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을 가르치셨을 텐데 그렇죠. 아이들 국어 성적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께서 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독서가 큰 힘이 된다. 그러니까 독서만이 답이다. 라고 맞아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어휘력이 뒷받침된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독서가 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서와 독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독서라고 하면 뭐부터 떠올리냐면 책을 읽는 거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전체 책을 읽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읽어서 그 줄거리 파악하고 생각내기 쓰는 활동들을 위주로 하는 게 독서죠. 그런데 독해는 원하는 시간이 아닌 주어진 시간 안에 그것도 주어진 지문을 내가 원하지 않는 주제더라도 반드시 읽어내야 되고 핵심을 파악해야 되고 그것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독해인데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국어 실력 성적을 높일 때는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인가 아마 본능적으로 아실 거예요. 맞아요. 바로 독해죠. 독해죠. 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애들이 나는 그걸 좀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건 고1 모의고사. 그때 내 실력이 이거구나. 네. 이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후회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중학생 1학년 친구들도요. 초등학교 때 내가 이걸 좀 잘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거를 졸업하고 나서 정말 많이 메일을 보내고 게시판에 글을 쓰거든요. 차곡차곡 쌓아야 하는 어휘량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잘 채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독서를 하게 되면 마치 추론 능력은 없고 핵심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는 어떤 친구는 5분 안에 한 페이지를 읽는데 어떤 친구는 10분이 돼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죠.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실력의 격차가 벌어지는 게 그래서 문해력 했던 것도 맞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력이 좋은 아이들은 어떻게 독서를 했길래 그럴까? 그 아이들의 특징은 뭘까?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 있어봤잖아요. 남고에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 아이들을 직접 보면요. 처음엔 티가 안 나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 남학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야, 진짜 헐 대박 진짜 오히려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랑 또래 집단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더 통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상황에서 뭐 교과에서 쓰는 바르고 고운 말을 쓴다? 통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따돌림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언어 지능이 높은 애들은 어디서 티가 나냐면 선운스런 쓸 때, 발표할 때, 네. 공식적인 상황일 때, 우더른께 뭔가 말씀을 드릴 때 이럴 때는 아이의 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치 TOP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듯이 네네. 아이들이 어휘 주머니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딱 그때는 그때 써야 되는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민정음 창제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잘 못했던 친구, 어휘력이 좀 부족한 친구는 참 힘들었을 것 같다. 뭐뭐했을 것 같다. 되게, 진짜 이런 구어적 표현을 많이 쓰고 네. 주술 관계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휘력이 좀 있는 친구들은 채점하면 채점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말을 딱 보이게 문장을 간결하게 쓰고 주술관계, 인과관계 잘 갖춰서 쓰고 무엇보다 자신의 논리를 드러냅니다.
그 안에서 이 친구가 어휘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의 사고를 볼 수 있고 이 친구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타고난 애들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 부모님들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길래 그런 게 가능한 아이로 성장했을까? 두 학부모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 분은 어렸을 때 다쳤는데 혈액이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많이 팠나 봐요. 그래서 혈액을 보다가 적혈구, 백혈구가 나왔대요. 네. 그러면 엄마 적혈구가 뭐야? 어렸을 때 그랬겠죠? 그렇죠. 근데 엄마가 적혈구는 이런 거야, 백혈구는 이런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한번 찾아볼까? 엄마 늘 그러셨대요. 그래서 한자어를 적이 붓다, 백이 희다라는 걸 그때 알면서 한자어 좀 멋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저는 그때쯤 어머니가 한자 책을 사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이 친구가 역사책에서 깃발에 한자가 있는 걸 본 거예요. 네. 너무 멋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되게 멋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서재에 갔는데 거기에 한자책이 꽂혀있는 걸 본 거예요. 어머니께서 쓱 넘어오신 거죠. 아, 미리 근데, 준비를 해두신 거군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전 엄마한테 당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어머니가 관찰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 친구가 평소에 관심 있는 게 많은데 모든 걸 다 관심 있어 하니까 한 번 하고 그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이 친구를 관찰해서 이쯤 되면 여기에 더 흥미를 느끼겠구나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적정한 타이밍에 딱 거기다가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엄마의 제안이나 권유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발견해서 선택해서 난 한자를 좋아하는 아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한자를 좋아했고 그래서 어휘량이 다른 친구들보다 좀 잘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한 친구를 보면 이 학부모님은 대화 소재가 달랐어요.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표현을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 사춘기 지나면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도 흥미를 끌고 갈 수 있는 대화의 소재가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랑요? 제가 놀랐던 건 제가 만나 뵀던 분들은 대부분 노래를 정말 잘하세요. 아, 노래. 요즘 애들. 이걸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 노래는요. 일상어와 좀 달라서 되게 짧고 은유적이고 함축적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일상어에서 접하기 어려운 것들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떤 친구가 게시판에 와서 숙제를 남기면서 엄마랑 있었던 얘기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 쫙 쓴단 말이에요. 네. 표현력이 남다른 친구예요. 어휘력이 좋고. 그런데 그 친구가 노래 얘기를 하는데 G.O.D랑 빅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듣는 노래가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부모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엄마하고 평소에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누고 이 대화를 통해서 러브메이즈라는 방탄소년단 노래예요. 그 노래를 함께 나누게 됐대요. 근데 그 노래를 보면 낙원, 미지수, 텀니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용어들이죠. 그런 걸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대화의 소재로 가져가고 노래뿐만 아니라 평소에 강아지가 관심이 있었어요. 강아지 키우니까 유기견 얘기하다가 그 어머니랑 같이 동물 권리 보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다가 나중에는 선생님 저 엄마랑 얘기했던 걸로 글 썼는데 상 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해 어휘력을 키워주는 어머니, 하나는 표현 어휘력을 키워주는 어머니. 우리가 어휘력 하면 하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읽어낼 수 있는 능력. 맞아요. 영어도 왜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읽었어. 독해는데 말해보라고 하면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표현 어휘력이에요. 근데 이해 어휘력의 양도 중요하지만 어휘의 깊이를 생각한다면 어느 맥락에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표현 어휘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어머님들의 특징은 그런 걸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당장 노래부터 시작하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꿀팁을 하나 드리면 그 어머니는 그냥 노래 추천해봐 이렇게 안 하셨대요. 그럼요. 가사가 좋은 노래 좀 추천해봐. 그러면 아이가 가사에 눈을 돌리게 되고요. 신경 쓰게 되고 좋은 것을 찾게 되고 또 어머니가 꼭 이렇게 말해서 무슨 노래 이렇게 빨라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이게 이거잖아 이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니까 네. 가사를 꼭 씹어서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에 친숙해질 수 있는 거죠. 질문하는 법이라든 대화라는 방법들이 조금씩은 달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휘력을 습득하는 것도 사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휘량을 봤을 땐 분명하게 있습니다. 1,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한 4,000개 정도 왔다 갔다 그리고 3, 4학년 때는 8,000개 그리고 우리 커니는 한 9,000개 네. 1, 2학년 때와 3, 4학년 때의 차이가 거의 2배가 돼요. 근데 1, 2학년 같은 경우는 그림과 글을 함께 보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 글을 잘 몰라도 그림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일상어가 나옵니다. 네. 글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3학년 되면서 어휘량이 급증하죠.
그런데 이때는 글 중심으로 본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어휘가 한자어가 많아요. 왜냐면 개념어가 나오거든요. 질량, 생태계, 네. 속도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부터 겁을 먹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휘 근육이 확 클 수 있기도 하지만 또 여기서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시기의 문제보다도 방식의 문제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가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 학부모님들이 많이 들어서 3학년 때가 중요하대. 맞아. 열심히 어휘 공부해야 된대 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단어를 외우죠. 한자를 열심히 써가면서 급수를 따면 좋대. 라는 생각으로 물론 아이가 한자에 관심 있는 친구면 도전하는 의미에서는 아주 좋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데 이거를 계속 팩을 써가면서 10자씩 외운다 그러면 정말 독약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휘도 그냥 뜻만 외운다? 그런다고 아이가 뜻을 제대로 아는 건 아니거든요. 문맥을 제대로 파악한 뒤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어휘 능력인데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건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부터 고학년 학부모님까지 다양하기는 해요. 네. 근데 초등 저학년 때부터 어떻게 어휘에 노출을 시켜주면 좋을까? 아. 그리고 중학년, 고학년 올라가면서 어떻게 학습과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우선 학년별로 큼직큼직한 키워드를 드릴게요. 1, 2학년은 잘 읽고 쓰는 능력, 3, 4학년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 5, 6학년은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1, 2학년 같은 경우는 잘 읽고 쓰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아이들이 끊어 읽고 거기에 맞춰서 읽는 것. 여기 계신 PD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날이 밝다, 날이 밝다. 뭘까요? 밝다. 날이 밝다입니다. 사실은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겐 조금 어려운 발음이었어요. 이거 네. 고학년 때 배우는 거긴 한데 이게 평소에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게 박다인지 막다인지 왜 아이들 알을 낳다 할 때 시옷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부터 아주 튼튼하게 준비를 해두면 거뜬하고요. 그리고 이때 학습법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낱말일기를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표현어휘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요즘 아이들은 이제 표현어휘가 중요하거든요. 이 표현을 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낱말을 평소에 내가 어떻게 쓸지를 생각해 둬야지. 나 이럴 때 써야지 해야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배운 낱말 하나를 어떤 상황에 쓰겠다라는 간단한 한 문장 정도만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은 저학년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1, 2학년 때 쓰면 좋겠고요. 그 다음 3, 4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순한 뜻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약 어휘력이 좋은 친구들은요. 사전을 잘 찾아보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 이전에 이 사전에서 본 내용을 잘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글을 볼 때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그냥 그걸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얘가 무슨 뜻일까? 앞뒤를 왔다 갔다 해요. 뇌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걸로 촬영해보면 3패란 단어 몰라요? 그러면 이 뒤에 스르르 해서 빨리 읽거든요. 근데 어휘력이 높은 친구들은 이 단어의 앞뒤로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뭐냐면 얘의 의미가 뭔지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추론하는 건가요? 맞아요. 추론 능력. 이걸 교과 과정에서도 배웁니다. 이 뜻을 짐작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보자. 문맥을 보고 어떤 단어가 비슷한 단어로 쓸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네. 요걸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 뒤에 반드시 사전에서 확인해보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표현 어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휘 활용 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이 단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3, 4학년 때는 요 어휘의 비슷한 말, 반대말, 요 관계를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비슷한 말, 반대말 사전 보면 나오잖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휘의 뜻을 알고 활용된 예문을 같이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은 사전에 실린 문장은 굉장히 정제된 문장입니다. 네. 이걸 필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법 공부도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구나 라고 그 활용 범위를 알게 됩니다. 나도 이런 때 써야지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휘 활용 노트를 써보다 보면 내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5, 6학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선원 수용이 굉장히 확대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답이 이거야 보다는 정답이 왜 이것인지를 서술해내는 능력
근거를 밝혀서 적는, 논리적으로 적는 능력, 얘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많이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어휘력 측면에서 봤을 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전 교육 과정에서도 속담을 활용해요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네네. 매년 정말 많은 친구들이 게시판에 글을 늘 올렸었어요.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속담을. 너무 어려워요. 네. 그도 그럴 것이 기존 교육과정에서도 이 속담에 관련된 정규 교육과정이 6학년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목이 속담을 활용해요. 난 속담을 그전에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어려웠는데 이번에 바뀌면서는 조금 더 활용하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예를 들어 그 전까지만 해도 백지장 맞들면 낫다. 요거를 너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써볼래? 라는 정도였다면 네. 이제는 말과 관련된 속담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속담을 생각해야 되고요. 뜻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쓰라고 해요. 그럼 사실 속담을 써보지 않고 그걸 활용했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갑자기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어른도 어려워요. 그쵸? 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4컷 만화를 그리게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견학기록문을 쓰는데 거기 안에다가 관용 표현을 사용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나는 오늘 박물관을 갔는데 이남자는 손꼽아 기다렸다. 배를 타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탔다. 이런 거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이 생겼죠? 평소에 해놓은 게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공부 방법은 인력을 만드는 거예요. 관용 표현 인력. 방학 때 미리 공부해두면 속담이나 관용 표현, 고유어 이런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 인력에다가는 이렇게 쓰는 거죠. 속담을 처음에 적어요. 예를 들면 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걸 적고 나서 그 뒤에 겉뜻을 적어요. 그럼 속뜻을 거기다 적는 거예요. 말을 삼가자. 그리고 난 뒤에 상황을 적어요.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앞에서 자랑을 너무 많이 했더니 내가 괜한 말을 한 것 같아서 후회가 된다. 이럴 때 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다. 이럴 때 써야겠다. 이런 걸 적어두는 거죠. 이 활동이 교과서에서 해야 할 활동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의 영역으로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두고 친숙해져야지 그 상황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림을 그리든 그렇죠. 글을 쓰든 제가 아까 서술형, 눈술형 이런 표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해 어휘력도 중요하지만 표현 어휘력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방법들을 추천드렸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 그래 저거를 평소에 대비해야 되는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걸 집에서 지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린 모두가 교육자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네. 것 같다. 근데 네. 요즘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맞는 책을 기획하셔서 네. 좋은 책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바로 이 책인데요. 신나는 공부 게임이라는 네.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휘 스토쿠라는 네. 책이거든요. 네. 스토쿠라 스토쿠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긴 한데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네. 하거든요. 이렇게 책을 구성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있죠. 네. 가장 먼저 아이들이 오늘 배우게 될 용어, 속담이나 관용어를 보게 되잖아요. 그 뒤에 4컷 만화가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좋을 만한 실생활 예들이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게다가 캐릭터들이 귀여워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아까 3, 4학년에 중요한 게 비슷한 말, 반대말, 네. 어휘 관계라고 했잖아요. 이 아래에다가 그 비슷한 말, 반대말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 스토크가 나오잖아요. 네네. 선운수령 쓸 때 아이들이 맞춤법 정말 많이 틀리고 예를 들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그러면 네. 꿰어야 보배 꿰를 꿰로 생각해요. 네. 그렇게 쓰는 경우 은근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써보지 않고는 사실 잘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스토크는 그 안에 칸을 채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걸 익히게 돼요. 놀이 개념으로 하게 되고 보통 책이 주제별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주제별로 나오게 되면 아이들이 미묘한 차이를 느끼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아까 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다 이게 나왔잖아요. 근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말이 나왔을 때 둘 다 말을 삼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개의 미묘한 차이를 주제별로 묶어놓으면 얘가 얘지 뭐 하고 크게 느끼지 못하고 넘어갈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재미있게 그날 스토크에다 써가면서 그리고 밑에 예문이 나오는데 활용 예문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는 걸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책의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우리말도 있고 그리고 속담, 고사성어, 속담, 관용표현 뭐 이렇게 네. 다양한데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어떤
잘하는 것부터라기보다는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친숙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국어는 이걸 배워야 이 다음을 꼭 알 수 있어. 이렇지 않아요. 국어는 그냥 그 부분이 뭐 이 친구가 참 잘한다 그러면 좀 더 깊이 있는 책을 읽어도 되는 선행이 가능한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너무 깊이 있게 판다. 그럼 그때 그 시간을 다른 것 좀 봐.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지지해 주세요. 이때 몰입의 경험이 나중에 학습을 할 때 큰 자신감이 됩니다. 난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해봤어. 난 이걸 한번 파봤어. 아까 제 제자처럼 네네. 난 한자 진짜 많이 알아. 라는 지적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이 책이 너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이벤트 방식을 바꿨죠. 선생님이 오늘 나눠주신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와 관련된 퀴즈를 내드릴 겁니다. 선생님 퀴즈 한번 내주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휘력 중에서도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이해 어휘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 어휘력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하는 어휘력 무엇일까요? 네, 요거에 대한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힌트를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그 시간대로 다시 돌려서 보시면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오늘 영상 보시는 학부모님들께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도 어휘력은 중요했지만 이제는 머릿속에만 있는 어휘가 아니라 말로 쓰고 글로 표현하는 표현 어휘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매일 친근하게 연습을 한다면 표현 어휘력도 잘하고 그리고 공부 자신감도 잘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잘할 겁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열심히 우리 친구들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